네, 안녕하십니까. 물리 스터디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통계역학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어서 남윤우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어, 뭔가 예제를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통계역학이 어떠한 그 계산적인 이점이나 혹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지 예제 간단하게 하나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그 슬라이드 보면서 브리핑을 해보면 이제 뭐 앞에서 그런 배경들 얘기는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열은 에너지 흐름이다라는 걸 시작했고 그 열이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게 열 평형을 이루려는 성질이 있다. 뭔가 방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동전 예제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테이트와 매크로 스테이트가 뭔지 조금 맛을 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의 가설을 이야기했고요. 이게 통계역학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떠한 가설, 그러니까 등가분포 가정과 에르고딕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들이 맞다면 결국 어, 엔트로피 우선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안 쓰면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 수가 가장 많은 형태가 보일 확률이 가장 크고 우리는 그러한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우리는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스테이트의 수에 로그를 붙인 값이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가 변화하는 어떤 민감도 같은 걸로 우리는 어, KB T분의 1, 그러니까 온도의 역수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통계 물리적인 관점으로, 통계학적 관점으로 온도랑 엔트로피를 라는 값들을 각각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 통계역학이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뭔가 시스템에 매크로스코픽한 것들을 보는데 관심이 있다고 했죠. 각각의 뭐 마이크로스태틱한 부분이라던가 입자들의 뭐 하나하나의 궤적 말고. 근데 이제 강성 선생님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 압력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흔히 통계물리에서 관심 있는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인 압력과 그리고 이건 약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케미컬 포텐션이라는 개념을 다음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엔트로피가 우리가 그 전 거는 우리가 어, 엔트로피를 이제 S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는 게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에너지와 어떤 시스템의 볼륨과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스템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봤던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랑 좀 다르죠. 그때는 열 접촉만 있었고 열만 움직였고요. 에너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입자도 움직이는 것 같고 부피도 좀 바뀔 수 있고 에너지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건 고립계입니다. 고립계 가정이고요. 고립계일 때 이 프레셔와 케미컬 포텐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이러한 뭐 고립계에서 시스템을 알아볼 때 이제 고립계에서 한정인데 에서는 이 엔트로피 자체가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얘 자체가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 뭐냐면 이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우리가 어떠한 관심 있는
마크로스코픽 프로퍼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냐?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마크로스코픽 프로퍼티를 볼 수 있냐? 그건 아닌데 이 시스템마다 더모다이나믹 포텐셜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했던 두 개의 시스템이 어, 고립계에 있을 때 열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금만 바꾼 거죠. 에너지 교환되고 그때는 에너지만 교환되는데 부피도 조금 바뀌고 이 입자도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 엔트로피고요. 엔트로피 그 자체가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고요. 우린 이걸로 뭔가 마크로스코픽한 프로퍼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이제 그냥 변수가 세 개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이제 델타 S 엔트로피를 조금 변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꼴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좀 생각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변수가 엔트로피가 엔트로피에 있는 이 변수가 E랑 에너지, 볼륨, 입자로만 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를 볼 때, 에너지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변수 미적분학 같은 거 하면은, 이 델타, 뭐, 예를 들어 X 있으면 Y랑 Z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V랑 N 값은 고정을 한 상태에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텀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에너지랑 입자수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고정시키고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변수 미적분항에서 본 편미분 같은 걸 사용해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입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 윤현민 선생님. 아, 네. 식 보고 먼저 생각 든 거는 그 미분 형식 얘기. 그러니까 fxy를 이제 d 치워주면은 df는 df dx 그다음에 y 미분에서 dy 이렇게 나오는 그게 하나 떠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딱. 네. 네, 하나 궁금했던 거는 s라고 쓰고 근데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은 s1, s2가 S1, S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S2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냥 언더스크립트 없는 S는 실은 이제 S1 빼기 S2라서 S1 EVN 빼기 S2 EVN을 이렇게 디퍼런셜 취해 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려나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V랑 N을 이렇게 그 고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 값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 이제 제가 보던 책에서도 이렇게 서페스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면을 대체로 우리 시스템에서 이제 입자 개수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뒤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입자 개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 입자 개수가 n인 어떠한 서페스를 그린 거죠. S와 E와 V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같은 한 평면, 이제 어떤 곡면 서페스가 나올 테고, 여기서 사실 미분적분할 때 이제 한쪽 고정하고 그쪽의 기울기만 보거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선적분을 하든가 하잖아요. 그러한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S는 해서 이제 EVN으로 봤지만, E는 SVN 뭐 이렇게 어, 어, 함수를 잡아도 됩니다. 그건 사실 이 서페스에서 축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관심 있는 축의 방향을 어디로 볼 거냐. 뭐 S 같은 경우에는 S를 뭐 S축을 업으로 보고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이 이에 대한 함수를 보면 이 축을 뭐 업으로 보고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 있거나 혹은 좀 구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저도, 하면은 네. 죄송한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델타 S가 S1 더하기 S2를 보는 건데, 저 델타 E와 델타 V와 델타 N의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더하기는 아닙니다. 지금 미분꼴을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미분할 때 우리가 두 점의 지점의 이제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미소분에 대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어떠한 변화량을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V 델타 E랑 델타 V랑 델타 N이 나와 있는데 S1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S2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델타 E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하면은 실제로 하면은 S1이나 S2 둘 다 이제 더하기인데 델타 E가 부호가 반대로 가니까 이제 묶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뭐, 네, 강명 선생님 얘기가 뭔지, 네네,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떠한 값들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엔트로피랑 온도 정의할 때,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했었죠, 원래는. 저희가 배웠던 것까지는 이 식으로 배웠는데, 다른 뭐 변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편미분 방정식 꼴로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이라서 사실 어 얘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결국 엔트로피가의 극대점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 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게 뭔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얘네 각각의 값이 여기가 0이 나오려면 이 괄호들의 값들이 0이 나와야겠죠? 괄호 안의 값들이.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말이 되는 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두 개가 더머 컨택트가 있을 때 T1과 T2가 열평이 되면서 온도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그냥 차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각각의. 강 선생님이 더하기인데라고 하신 거는 이게 그 왼쪽 그림 때문에 헷갈리신 걸까요? 어, 제가 아직 강 선생님의 네.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그림 보고 S1 더하기 S2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냥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얼마나 네. 그게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사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고립계니까 그 안에서의 변화량,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에서 서브 시스템이 뭐 S1과 S2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플러스면 누군가한테 마이너스고 그러겠죠. 이게 왜냐면 총 합이 같으니까. 네. 전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는 네. 제가 약간 이럴 줄 알았으면 슬라이드를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첫 번째 텀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그 온도와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를 본 거죠. 이건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친구들도 결국 우리가 엔트로피가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 본 거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얘네도 0이 되는 값이 어떠한 그 중요한 값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선 이 파란색 텀부터 보면은 얘가 얘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부피가 변했을 때 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이 앞텀 보면 이제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열로 에너지가 흘렀잖아요. 에너지가 흘렀을 때 에너지가 변했을 때의 어떠한 마이크로 프로퍼티 값이라면 두 번째로는 부피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마이크로 프로퍼티의 값이 바뀌는가 이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서브스크립트는 1, 2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그냥 놓으면 얘는 우선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t분의 p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력이 맞고요. 프레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녹색 친구 이 입자가 변하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제 에너지랑 부피가 고정됐을 때 얘를 T라고 하고요. 이거 뮤 값인데 이 뮤 값 같은 경우에를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케미컬 포텐셜을 좀 잘 그 화학적 포텐셜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항상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값이 이렇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화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이런 걸로 보면은 특히 이제 엔트로피를 미분하는 걸로 보면 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뜻이.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저도 얘가 언제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얘를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중곱 규칙이라고. 얘가 뭐 미분이 잘 되는 어떤 서페이스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어, 식을 이런 관계를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역함수 관계죠. 사실 이제 역함수 미분이죠. 예, 맞죠? 이게 맞다. 역함수 미분이라고 하나요? 사실 이게 다변수인 경우에는 부분 도함수의 역수 관계라고 뭐 이게 영어로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생각하면은 어, 역함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소한 그리고 뭔가 측정하기 어려운 엔트로피가 아니라 에너지 관점으로 좀 바꿔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얘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이 수식.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얘가 있고 근데 이제 저 수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우선은 입자를 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고정하면서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미분한 것들을 모으면 이렇게 되고요. 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빨간색이니까 얘는 T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T분의 P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1분의 이렇게 정리를 이거 좀 좁은데 네. 역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P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엔트로피랑 입자 개수가 고정일 때, 변화가 없을 때 뭔가 상황에서 부피가 단위 부피가 변화할 때 드는 에너지. 근데 어 우리가 이런 식은 좀 더 자주 봤을 것 같아요. P 델타 V 이런 거 뭐 열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엔트로피로는 좀 자주 볼 수 없는 꼴이지만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한 형태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케미컬 포텐셜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위 부피가 커지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고요. 또 케미컬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변화, 사실 이제 입자의 수가 변화하는 거죠. 입자 수, 입자가 추가되거나 하는 입자 수가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값을 이렇게 포텐셜 뮤라고 쓰고 얘를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나 생각하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포텐셜 하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하면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이 포텐셜 차이만큼 뭐 입자들이 추가되거나 어 빠지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아마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이름이 붙었을 거다라고 저는 이건 생각하고요. 이유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통계 물리에서 통계역학에서 관심 있는 그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들을 이제 그 전 시간에 온도랑 엔트로피를 받고 그 다음에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 해서 총 4개 사실 4개 말고 더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4개 정도를 이제 통계물리 관점에서 어, 특히 이제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의 미분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 네. 혹시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받고 근데 아까 해주신 것 네네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SEV가 왼쪽 아래 그림처럼 뭔가 저런 공면을 이제 나타내게끔 관계를 짓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저희가 만약에 어떤 물리 현상 관찰하고자 할 때 이 물리 현상에서 S랑 E랑 V가 이제 뭐 뭔가 미분처럼 이제 뭐 저 디퍼런셜 같은 게 잘 안 채워질 수도 있고 실제 계산은 뭔가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SEV를 이제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S축에 이렇게 수직해가지고 뭐 아니면 V축에 수직해가지고 표면이 이제 이렇게 구분 공면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아 그쵸 예. SEV 뭐 등등의 그 관계식이 이제 좋은 관계식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만은 아닐 당연하지만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저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뭐 트리플 프로덕트를 등등이 되게 잘 되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좀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뭔가 계산할 때 다 그냥 그런 거 킵하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현실은 당연히 위배되는 거 투성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유의미한 것들을 뒤에서 아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든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그리고 얘네들은 다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만 다릅니다. 그래서 고창을 날리거나 그런 걸 합니다. 다들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고창을 날리고 어떤 걸 제한을 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연 현상들에선 미분이 다 될 거라는 믿음이 대체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도 잘 기술을 하는 거죠. 크게 문제 없이. 보통 또 상전이가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게
1대1 대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막 꺾여서 그런 저는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미분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 미분을 했을 때 그래서 상전이 지점이라고 이제 통계 물리에서 관심 있는 어떤 그건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소개하겠지만 그때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어도 미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미분이 그냥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연속 상전이라 그러니까 불연속점들이 있는데 걔 불연속점인데 특징이 1차 상전이 2차 상전이 해가지고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그런 거죠. 뭐 연속인데 미분은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기술이 돼서 근데 그게 자연 현상을 잘 매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상전이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미분은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어, 혹시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저도 좀 예제를 그래도 하나 정도 넣는 게 좋겠다. 얘가 실제로 잘 맞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뭐 아는 게 없고, 저도 아는 게 없고, 가장 익숙한 이상기체 경우에서, 어, 실제로 이러한, 어, 더모다이나믹 포텐셜이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위상 공간에서의 뭐 적분을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되게 러프하게. 저도 이제 학부 수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선은 배운 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정할게요. 이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정 중 하나는 그 두 시스템 이제 우리 예전에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 두 개였죠. 그래서 S1과 S2가 더모다이나믹이 해서 평형이 이루면 이 에너지가 같아지는데 그게 뭔가 한쪽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에너지가 공간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금 아직 안 보시면 됩니다. 네. 같다라는 거를 어, 가정. 그리고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하나하나들이 나타날 확률이 같다. 그 볼츠만의 가설이죠. 얘를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개의 이상기체들이 있습니다. n개의 이상기체들이 있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이 알파가 서브스크립트로 있지만 질량도 같을 겁니다. 질량도 그쵸 이상기체면은 질량은 다 같죠. 뭐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음, 근데 이게 이 n이 이제 n인데 얘를 우리가 그냥 절대적인 속력이 아니라 벡터로 생각하면은 x 3차원이라고 쳤을 때 x, y, z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모아서 사실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우리는 어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네들의 이 총 n개의 이상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그냥 2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 2라는 값을 가진 어떠한 구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개의 입자가 있으면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어 n개의 입자를 3차원에 있으니까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게 3n 차원인 거거든요. 근데 3n 차원이면은 어 9가 3n-1 차원이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점 두 개 있어야 두 개 있으면 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n개가 있으면은 그 9의 차원은 3n-1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가 고정되는 거잖아요. 9 그러니까 이제 원의 정의를 했을 때 점 하나로부터 나머지 거리가 가까운 애들 다 모은 거니까 가깝다 여기서 에너지 거리가 다 가깝다라는 건 거리를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에너지로 생각하고 싶은 거거든요. 에너지 정확히는 에너지가 아닌데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스페이스에서는 이 운동량을 축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건데 이제 에너지가 같은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그래서 이 9의 차원은 3n-1 차원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페이지 스페이스 사실은 이제 그 운동량을 모은 거니까 모멘텀 스페이스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의 이 범위의 볼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얘 빨간색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빨간색 볼륨. 볼륨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게 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L-1 차원의 9의 부피? 사실 이제 9라는 것도 3차원에서 쓰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 부피를 가 다음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L-1이고 이 R은 이제 이 반지름인 거죠. 이랬을 때 이게 약간 일반화된 식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사실 생각해 보면 L이 2면은 그러니까 1차원 9?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원인 거죠. 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L에 2 넣으면은 1 팩토리알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L이 3이면 뭐 파이에 인데 얘가 그 이 값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9의 부피 구하는 수식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약간 일반적인 포뮬러 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쓰겠답니다. 우리가 이제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원의 넓이, 뭐 9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으니까 얘를 쓰겠다고 하고 우리는 저 볼륨을 구해야 되니까 볼륨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어 2와 2 더하기 이 미소분 2 더한 값을 어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3 3의 차원이니까 네. 이렇게 하고 빼기 아 SG 고 얘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얘에 대한 우리가 부피인데 부피에서 정확히는 이게 어 이 아, 뭐였더라? 잠깐만 이걸 이렇게 음 쉘의 부피를 구할 때 여기 미소 변화 에너지에 대한 미소량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저도 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가 그 페이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무- 차원이 굉장히 높은 데에서의 어, 볼륨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진 못했어요. 우선은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산할 때. 근데 그래서 이 꼴을 보면 사실 근데 얘가 사실 이거를 하나의 이제 그 E 플러스 델타 E 이 부분을 빼고 X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꼴이 이렇거든요. 형태가 뭐 어떠한 F 그러니까 이런 꼴인 거죠, 사실은. 위에 꼴이.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인피니시멀 하니까 0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얘도 미분 형식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이제 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놓쳤는데 나눈다는 게 아까 나 뭘 왜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게 어떤 파트였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분의 얘인데 얘가 2와 2 플러스 이 델타 E 사이의 어떠한 볼륨, 그러니까 얘 네, 볼륨을 구할 때 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책에서 좀 찾아보면 흔히 생각하면은 얘가 서피스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그 한 번 더 뭔가 면적 같은 길이 같은 걸로 나눈 거니까 얘 단순히 3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근데 또 약간 디멘션 아날리시스 생각하면은 에너지로 나눠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음, 케미컬 포텐셜이 아까 이제 뭐냐 입자 하나 추가될 때 에너지였으니까 이제 나눠줘야 뭔가 개수 디멘션이 이제 디멘션 레스 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제 이 사이에 볼륨을 단위 뭔가 에너지로 나눠서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얘가 이 값이 뭔가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네, 페이지 스페이스의 면적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설명을 하기에는. 음, 사실은 얘를 직접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적분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부분이 좀 아직 제가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디멘션리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책에 좀 보면은 얘가 그냥 2차원, 3차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얘가 부피가 아니라 뭐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는다 뭐 이런 코멘트들은 봤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잠깐만 아 잠시만요. 얘가 빈칸이 좀 모자란데 그래서 좀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저 값을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제 3n-1이고 저 값이 있으니까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식에 넣어서 보면은 어, 이런 꼴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2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E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이렇게 긴 여정을 왔는데 이거에서 뭐 하려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어, 그 온도랑 압력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로. 근데 여기도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 이 상황에서 이, 이게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페이지 스페이스에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전체 공간에 대해서 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얘를 네, 굉장히 이상적인 거구인데 뭐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볼륨으로 곱해줘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결국 얘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어떠한 실제로 네.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는 전체 공간에 대한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는 실제로 책에도 이제 크루드라고 적혀 있는데 좀 러프하게 구했다는 거겠죠? 얘에다가 V의 n을 이렇게 곱하더라고요. 여기에 V의 n에 어 얘를 정리를 하면 아 이렇게 나오고 우선 이 수가 굉장히 크니까 얘는 이제 안 본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얘를 우리가 엔트로피를 할 때 제가 이거는 제가 완전 뒤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놨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제가 얘는 제가 빈 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있니? 빈 쪽이? 아이고 잠시만요. 음. 아까 식을 다시 쓰면 백적으로 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 정의로 하면은 S는 KB 이럴 테고 얘를 이제 그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하면은 정리를 그냥 제가 한 걸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와 온도의 관계가 다음과 같잖아요. 얘를 그러면 이 S 값을 넣어서 실제로 미분을 하면 V랑 N에 대한 항들은 이제 뭐 변화가 없으니까 날아가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하는 거죠. 편미분을 하면 얘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보시면은
정리를 하면 음, 어디서 뭔가 좀 많이 본 이상기체 방정식이나 이런 데서 본 식이 나오고요. 이거 뭐 압력을 우리가 엔트로피로 계산했었죠. 얘도 계산을 하면요. 이제 V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V 항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제 에너지는 여기밖에 없었고. 그래서 얘를 하면 나와서 정리를 하면 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엉망진창인 뭔가 어프록시메이션과 이런 걸 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래도 이게 이 에너지의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나오는 에너지랑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엔트로피를 통해서도 실제로 계산하면 나오고 유의미하다. 그래서 얘는 좀 제가 무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좀 네.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특별히 뭐 질문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접근한 거 빼고는 없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뭔가 통계 물리적으로 정의한 그런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들이 정확히는 앞에 이제 열기관에서 봤던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들이 정말 통계역학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미하냐, 계산이 잘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린 사실 뭔가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의 수와 그런 관계들을 본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지난주에 하려다가 딱 이 직전에 멈췄던 내용인데 앙상블 개념을 살짝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앙상블이란 게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개가 있는 각각의 미시 상태들을 나타낸 개의 무수한 복사본 모임. 제가 이제 그냥 그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왔는데요. 사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동전 예시를 지난주에 봤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동전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가. 그리고 걔네가 다 나올 가능성이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는 무한 개의 동전을 던져야 되잖아요. 무한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동전을 던지면서 실험을 해서 그 패턴을 알고 사실 그 값도 뭐 항상 그 값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우리는 그 중심극한 정리나 뭐 큰 수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보존되는 걸 알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놓고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수한 복사본들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용어로 이제 앙상블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물리 말고도 통계 쪽에서도 쓰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통계역학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앙상블을 다룹니다. 우리가 실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시스템들인데 그 각각의 시스템이 크게 세 개 정도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했던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얘네를 열 접촉해서 열 평행이 되고 이랬을 때 보면은 두 시스템 다 에너지가 같아지죠, 결국. E1과 E2가 같아지고 사실 여기 또 빠져 있는 게
부피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입자수도 바뀌지 않습니다. 컨스턴트 한 거예요. 얘네가. 음, 가장 사실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바꾸면 네, 에너지, 부피, 앤 픽스드. 그 다음으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거를 다루는데요. 이게 뭐냐면 얘는 열원이라는 게 있어요. 레저버, 뭐, hit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이게 너무 커요. 옆에 있는 시스템,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얘에 비해서 온도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게 막, 정확히는 온도가 아니죠.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얘한테 딱 붙어 있어서, 얘가 이 시스템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온도랑 부피랑 이 시스템의 사이의 부피와 어, 입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의 앙상블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에너지가 고정된 게 주요 특징이면 여기서는 이제 온도를 고정해놓고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부피랑 입자만 고정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니죠. 부피는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도 바뀌고 파티클도 바뀌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유현민 선생님 질문.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캐노니컬 앙상블 그 두 번째 경우에 구체적인 예시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뭔가 상상이 되는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가 대부분의 평행 통계 물리를 할 때 시스템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고 놓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때도 온도를 많이 측정하잖아요.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뭐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어,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는 다 사실 이러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얘가, 에너지를 계속 받을 거다. 근데 물론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라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러니까 n이 굉장히 커지면은 그만큼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 일부를 자르는 게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일부를 자르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간이 충분히 이제 차원이 작으면은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페이지 스페이스가 3n 차원 뭐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봐도 문제가 안 생기게 돼요. 물리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제 두 번째 예시가 이제 대부분 예시가 두 번째 거다라는 그 말씀 덕분에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온도를 고정해놓고 하는 실험도 이런 건 다 이런 거예요. 응. 근데 사실 우리가 온도를 고정하고 뭐 실험하고 온도 좀 바꾸고 이러잖아요. 걔가 왜냐면 온도의 영향이 되게 크니까. 온도가 바뀌면 입자들 운동도 바뀌고 이렇거든. 이런 게 커서. 그리고 사실 온도는 열의 흐름이고 열의 흐름은 엔트로피니까 엔트로피를 최대한 좀 제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엔트로피를 안 건드리려고 하나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여기 온도도 픽스드입니다. 여기도. 에너지랑 파티클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안상부들이
있고요. 여기서 캐노니컬이라고 붙잖아요. 얘는 그 원래 캐노니컬이 정경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를 해서 좀 중요한 것들 모아놓은 거라는데 사실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랑 부피는 고정인데 뭐 온도랑 입자는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현실에 없고 우리가 다루는 현실에서 주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캐노니컬이라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가장 쉬운 경우고 그냥 캐노니컬이 붙은 이유는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경우고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입자가 움직이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좀 어려워져서 그랜드가 붙었나? 이건 제 약간 상상입니다. 네. 그렇게 이런 앙상블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캐노니컬 앙상블인 경우에 캐노니컬 앙상블인 경우에 어, 온도가 같을 때 에너지는 시스템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통계물리에서 관찰 알아야 되는 뭐 볼츠만 팩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파티션 펑션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봐야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hit베스 뭐 레저버라고 부르는데요. 얘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 시스템이에요. 엡실론이라는 굉장히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어, 이 경우에 어, 사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이 엡실론이라는 애가 이 시스템이 엡실론이라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이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관심이 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에너지로 온도가 튈 때 이 시스템이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얘가 뭐 다 같을까? 온도가 바뀌어도 엡실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뭐 확률을 가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확률을 가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 뭐 얘에 대한 확률은 근데 이제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한 그 뭐, 매크로스코픽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시적인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실 그대로 가는 건데 어, 그러니까 얘가 확률이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확률도 커진다. 뭐 사실 얘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가정을 하나 빠졌는데 가정이 이 에너지가 2일 엡실론일 때 가지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하나다. 그러니까 2원이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한 개, 뭐 2투면 한 개,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한 개만 가지다. 에너지에 따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랑 마이크로 스테이트랑 다 같은 거죠. 가정을 할 겁니다. 이 가정을 하는 건 사실 계산상 편이에요. 얘를 뭐 바꿔도 사실은 되지만 우리가 가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이런 가정을 깔 거고요. 그러면 이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시스템이 가질 확률은 경우의 수랑 비례를 하겠죠.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얘가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더멀 컨택이 돼 있으니까 어, 레저버에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
그 대신 이제 E 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때로 관측될 때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때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의 곱이 사실 이제 이랑 비례를 하겠죠. 얘에 대한 어 시스템이 엡실론이라는 어 에너지 뭐냐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왜냐면 이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괜찮으신가? 약간 지금 저도 설명하면서 좀 찜찜한데 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음, 얘를 어, 비례 관계다. 우선은 얘를 우선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근데 한 개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1인 거예요. 1이라고 놓죠, 우선은. 그러면 놓으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어, 지금 왼쪽에 레저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항상 하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에 대해서 양쪽에 우선 ln을 로그를 취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계산상 편의상 이렇게 먼저 하는데 요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 테일러가 아니구나. 테일러 맞나? 잠깐만. 제가 맞나요? 이거 용어가 테일러 전개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얘를 갑자기 헷갈리네. 문제 이렇게 없는 네. 거죠. 맞죠? 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항상 하는 게 있죠. 고창을 날리는 엡실론이 굉장히 작으니까 이 제곱항부터는 날리게 되고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으면 네, 뭔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관계식이 정리가 되고요. 얘를 생각해 보면 아까 레저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있는데 걔가 뭔가 온도나 이런 게 고정돼 있어도 확률을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확률 분포가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붙어 있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악해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할 때는 온도가 고정되면 다 에너지가 같았잖아요. 얘랑 시스템 1, 2가. 근데 얘는 평형 상태가 돼도 평형 상태가 돼도 에너지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익스포넨셜 디케이하는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그래서 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분의 엡실론을 우리는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어, 이러한 항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을 굳이 더 하면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뭔가 저는 스위치 함수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영역은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하잖아요. 거의 나타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를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가 이게 KBT가 이제 에너지거든요. 이게 그 유닛이 에너지예요. 당연히 이제 분자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캐노니컬 앙상블 경우에는 KB 이제 T보다 작은 에너지를 시스템이 가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사실 뭐 확률 분포 그러 보면은 이게 뭐 익스포넨셜 함수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뭐 얘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뭐 거의 없고 나올 수가 없고 특정 이상의 어 에너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올 확률이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률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크게 썼네. 네. 마지막으로 네. 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파티션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이렇게 써야겠다. 네. 위에 이제 확률 분포 이제 확률이니까 얘를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면 그냥 다 쓰고 얘기하면 볼츠만 팩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확률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데요. 얘 의미는 미시 상태가 이제 R일 확률인 거죠. 얘 이제 미시 상태가 R일 확률을 우린 이제 아까는 엡실론 에너지 하나만 봤는데 미시 상태가 R이면서 에너지가 이 R인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가 이 볼트만 팩터를 타른다고 했으니까 이 에너지보다 작은 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얘를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R일 때 이때 에너지는 이 R을 따르는 애들을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어떠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걔네들의 합과 그것에 대해서 특정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R일 때 에너지를 분자에 올려서 뭔가 확률처럼 표현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이때의 어, 이 친구 밑에 분모를 얘를 이제 파티션 펑션 분배함수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혹시 제가 꼭 파티션 펑션 얘기할 때 조금 붕 떴는데 좀 얘기를 네, 질문이나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 분포로 또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이게 하나도 분포니까. 근데 그 분포를 뭔가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 뭔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예, 사실은 통계역학, 평형 통계역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밑에 정의된 이 파티션 펑션 구하는 걸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의 총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의 분포에 대한 총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아는 게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아까 봤던 그런 미분하고 어 서머다이나믹 포텐셜 같은 거 구하고 이런 건 사실 파티션 펑션만 구하면 1도 아니거든요.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평형통계역학은 파티션 펑션 구하면 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저도 파티션 펑션 볼 때마다 항상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 패스 인테그랄 이런 거 뭐 통계학에서도 나오고 양자장론에서 나오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구한 다음에 필요한 소스 텀만 n번 미분해갖고 끄집어 와가지고 익스펙테이션 밸류 딱 구하고 그쵸, 예. 아니면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확률 미분기야 뭐 그런 거 얘기할 때도 보면은 저번에 보니까 이제 이런 파티션 펑션을 정의를 해갖고 또 전개를 하더라고요. 뭐가 먼저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왜 이게 중요한지 보여준 게 아니니까 이제 아직 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러긴 한데 좀 하고 팔수록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파티션 펑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네, 코멘트였습니다. 감탄. 근데 저도 이거를 딱 요 정도까지밖에 아직 좀 이해를 못했어요. 얘를 뭐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얘를 뭐 그러한 어떤 각각의 상태가 나올 거를 익스포넨셜로 해서 뭔가 가중치를 둔 평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직은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예. 아직은. 근데 다만 앞에서 얘기한 걸로 좀 알 수 있는 건 얘네가 그 에너지라는 게 온도가 같더라도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각각 그리고 그 각각의 미시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들을 뭔가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파티션 펑션이다. 정도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뭐 에너지가 그 각각의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음, 뭔가 그냥 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이나 썸을 하는 게 아니라 볼츠만 팩터라는 것여서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분의 분자 뭐 e라고 돼 있다고 하면 뭐 엡실론 그 녀석에 들어간 팩터로 들어간다는 거 각 에너지들이 그게 좀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파티션 펑션 구해서 얘로 그냥 그 아까 강명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미분만 해서 뭐 온도 구하고
뭐 소위 나중에 얘기하는 프리 에너지 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냥 다른 걸 안 쓰고 얘만 구하면 그냥 아까 봤던 엔트로피에서 했던 파셜 미분들, 편미분들 써서 원하는 값들이 그냥 뚝뚝 튀어나와요. 이제 뒤에서 그 강성 선생님이 열기관 할 때 했던 뭐 비열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로. 그래서 좀, 네. 저도 좀 말하면서도 좀 이제 제가 아직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음. 뭔가, 뭔가 어렵네요. 사실 좀 오늘 네. 이 캐노니컬 앙상블 부분을 조금 제가 그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좋은 예시나 아니면 주변 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라 좀 가져와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아직 저도 좀 와닿진 네.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혹시 어느 쪽에서 어, 그냥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냥 전반적으로 아닌가? 그 전 슬라이드부터 이해가 안 된 건가? 아, 네. 여기부터 확실히 예시가 없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다음 주에 그걸 들고 와야겠네. 예, 다음 주에는 좀 그 실제로 네. 음, 예시를 하나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그게 네, 한번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쨌든 그런 뭐 프리 에너지나 이런 것들 미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거랑 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저 파티션 펑션이 뭐가 중요한데 이거라도 좀 알려드리고 저도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캐노니컬이라는 단어를 뜻을 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뭘 다른 곳에 캐노니컬이 붙은 걸 보면 아 뭐 좀 끄덕끄덕이기도 하고 그래서 캐노니컬이라는 게 붙었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그랜드 캐노니컬이 더 뭐 강한 거면은 이름을 캐노니컬 말고 뭐 딴 걸 붙이지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캐노니컬 해놓고 또 그랜드 캐노니컬이라는 게 난 좀 제가 봤을 때 그랜드 붙인 거는 원래 이제 통계 얘네 보면은 입자를 안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입자도 움직이니까 좀 어려워져서 그랜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 네. 그냥 근데 이제 캐노니컬 저도 처음에 안 하다 왔어요. 왜 얘가 캐노니컬이야? 근데 그냥 제가 받아들인 건 다양한 연력학 이제 그런 프로퍼티들을 보는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이상적인 것들을 음. 정리했다. 그런 의미로 캐노니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다고 가정하자 할 때 이 캐노니컬 앙상블이 제일 많이 쓰이나요? 네. 아, 아마 저는 여기 다음 시간에 할 때 그랜드 캐노니컬은 얘도 안 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노니컬 말고 그냥 이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약간 쌓아 올려서
캐노니컬 앙상블을 만들고 또 그 입자들이 이제 여러 개, 뭐, 그 입자 개수가 변할 수 있는 걸로 하면은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후가시티가 익스포넨셜로 올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입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팩터를 곱한 다음에 또 서메이션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매크로스코픽한 물리량들은 이제 이거를 내가 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캐노니컬 앙상블들 뭐로 기술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캐노니컬로 기술할 수도 있고 그랜드 캐노니컬로도 기술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떤 이제 리밋을 취하면 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계역학적 리밋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는 세계가 주는 정보량은 똑같다. 하지만 이제 편하고 불편한 게 좀 다른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그 얘기는 처음, 그러니까 똑같은 워딩은 들어본 적이 없긴 한 것 같고.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잡냐 문제인데, 어, 마음대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고 싶은 부분만 정사형에서 본다고 할까요? 막 N차원 공간에서 3차원만 봐야겠다 이렇게 하듯이 축 날려도 문제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 그 연습 문제 풀어보면 이거는 이거니까 캐노니컬로 풀어야지 마이크로 캐노니컬 그랜드 캐노니컬로 풀어야지 하는 그 느낌이 처음에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일반적이어서 안 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조건을 주고 이제 다른 거에서 푸는 게 더 쉬운 경우들도 있어서 저도 해보니까 좀 그 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뭐, 사실 뭐 연습 문제는 그쵸. 그 되게 근데 딱 그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 케미컬 포텐셜을 요구하면 그랜드 캐노니컬이고. 몇 가지 없긴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입자 움직이는 거는 화학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물리보다도. 그래서 뭐 여기서 나중에 엔탈피 개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통계 물리에서 엔탈피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거의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네. 뭔가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럴 거야 가정 깔듯이 깔아서 얘기해가지고 다들 약간 좀 벙찌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입니다. 죄송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 근데 그냥, 이게 네. 네네. 음, 음, 뭔가 나중에 그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때가 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좀 피부로 와닿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은 좀 약간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음, 그냥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냥 새로운 체계를 본 것 같다? 약간 그 정도에서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네. 사실 저도 얘가 조금 와닿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사실 뭐 원래 이쪽 공부했던 게 아닌데 요즘에서야 네. 이게 그 확률 분포 혹은 확률로 본다는 게 되게 강력하기도 한데 그래서 더 너무 추상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확,
제가 학부 공부 제 경험으로는 양자역학은 어렵다 하지만 확률적인 거야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파간다에 너무 많이 세뇌가 돼서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계산도 그냥 하고 제 생각엔 통계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통계역학이.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양자 이런 거는 그냥 아니 뭐 그냥 이건 그런 거야 하고 이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통계는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뭐 해석 같은 것들도 좀 거시기 하고 네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웃기게 사람들 중에 양자 공부하다가 싫어서 통계가 좋아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통계 물리를 하면요 저게 계산이 개 쉬워요. 뭐 행렬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저렇게 미분하거나 저거 합한 거 나중에 이제 파샬 미분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리 같지가 않다. 내가 분명 역학, 전자기학 할 때 막 미적분 개빡세게 하고 뭐 행렬하고 막 이랬는데 얘는 그냥 내가 아는 걸로 미분만 하면 되네? 하면서 통계물리 재밌네? 이랬다가 어프로키메이션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 특히 이제 이론 통계물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 확률 공간에서 엄밀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 순간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직관적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공부하면서. 네, 저는 직관을 느꼈던 지점이 있긴 했는데 좀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없다는 소리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 까먹은 직관은 취소하겠습니다. 있었지만 취소하겠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 같은. 아, 저도 통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통계는 꼭 4학년 때 배우잖아요. 네. 그건 또 항상 바쁜 와중에 배우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다가 시험 보려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약간 이런 네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 방금도 약간 설명을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중간에 뭔가 하나 놓치니까 뭐 그 뒤에부터 조금 좀 네 잘 못 따라가는 느낌 이런 네 그래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캐노니컬 앙상블만큼은 한번 좀 더 저를 위해서 그렇고 다 좀 좋은 예가 있는지 후배들을 괴롭혀서 선배들과 후배들을 괴롭혀서 한번 네 레퍼런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든. 전 우선 기본적으로 저 캐노니컬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워딩부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처음 배웠을 때. 혹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캐노니컬 앙상블까지 하고 나면 그 아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우리가 엔트로피 자체를 더모다이나믹 포텐셜로 봤잖아요. 뭐 걔를 미분하면 알 수 있는. 근데 네. 저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헬무츠 프리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통해서 이제 좀 쉽게 갈 건데 파샬 미분 이런 미분들 통해서 비열의 정의도 통계역학으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얘를 통해서 프리 에너지가 뭔가 최소로 되려는 값으로 가려는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그 더모다이나믹 릴레이션, 뭐 포텐셜, 펑션 얘네들이 실제 계산되는 예시를 좀 보고
마지막으로 어, 이러한 미분값들이 아까도 광명강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미분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상전이와 임계현상에 대해서는 뭐 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이런 현상들이 있다만 얘기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슬라이드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네, 이거를 뭐 사실 얘 다 한 겁니다. 이걸 다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질문했을 때 정말 이렇게 7개 나왔고 저 7번째 뭐가 나오냐면 괄호 열고 심화 과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챗 GPT 신께서 점지해 주신 것들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네, 해도 네, 됩니다. 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